더블 로어 건담은 기동전사 건담 더블 로어에 나오는 기체로 주인공인 세츠나 F 세이에이의 기체입니다. 퍼스트 시즌에서 솔레스탈 비잉을 붕괴시킨 것은 리번즈 알마커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한 이노베이터라 생각했고 배달을 장악한 후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모르는 존재가 바로 더블 로어 건담이었습니다. 처음엔 당황한 리번즈. 그러나 이후 더블로어의 능력이 변변찮다는 것이 드러나자 안도하고 이후 세츠나에게 자신의 것이니 돌려달라고 하지요. 하지만 리번즈는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이상을 넘겨줄 리가 만마다는 것. 그리고 더블로어는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더블 로어 건담은 기체 성격도 세츠나의 성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초창기 더블 로어 건담은 격투에 특화된 기체였어요. 퍼스트 시즌 종료 후 유출된 일러스트도 마치 격투가 같은 인상이었죠. 하지만 이후 무기를 갖추면서 점점 성장합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엑시아와 마찬가지로 세븐 소드를 갖추죠. 지엔 소드 2는 더블로의 대표적인 무기로 엑시아의 지엔 소드를 개량한 것입니다. 지엔 소드가 오로지 접근 전용 병기였다면 지엔 소드 2는 빔을 발사하거나 출력하는 것이 가능하며 두 개를 연결하여 지엔 트윈 랜서로 사용할 수도 있죠. 즉 근거리와 원거리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병장입니다. 작품 후반부에는 GN 소드 3가 추가됩니다. 이 장비는 엑시아 GN 소드처럼 접어서 라이플로 쓰거나 세문의 빔프로 나눠 쏘는 것도 가능하고 세문의 빔을 집속시켜서 고출력의 빔을 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특이한 병기로 라이저 소드를 들 수 있는데요. 이는 트란잠 라이저일 때 쓸 수 있는 특대 빔사벨로 일단은 격투 전용 병기일 텐데 가까이 있던 적들만이 아니라 원거리에 있는 함선까지 휘둘러서 공격하는 사정거리가 말도 안 되는 병기죠. 즉 일단 형식은 격투 전용 병기인데 사거리가 거의 무제한인 겁니다. 또한 방어 측면도 충실합니다. 퍼스트 시즌의 세츠나는 실력이 미숙했기 때문에 빔사벨을 꺼낼 때 방패를 퍼지했는데요. 더블로의 실드는 이런 성향을 반영하여 개량되었죠. GN 실드는 생긴 것은 실체계 방패처럼 보이지만 GN 입자로 코팅되어 있어 빔 공격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끝에 달려있는 GN 블레이드는 엑시아의 것과 동등한 것으로 찌르기에도 사용할 수 있죠. 다만 작중에선 방패로 쓰는 모습조차 안 나오고 밋밋한 더블 로어 건담의 엑소세리 정도의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슈퍼 로봇 대전에서의 더블 로어 건담은 실드 방어 기능 자체가 없지요. 이 외에도 GN 입자로 이루어진 베리어, GN 필드도 장비하고 있는데 2기 2화에서 어로우즈의 어헤드의 비인 공격을 다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블 로어 건담 때는 GN 드라이브를 움직여서 드라이브가 향한 쪽을 방어하고 더블 오라이저일 때는 기체 전면을 완벽히 방어할 수 있죠. 가장 강력한 병기는 트란잠이겠죠. 오리지널 GN 드라이브의 블랙박스에 있던 기능으로 기체 각부에 GN 콘덴서에 있는 고농도 압축 입자를 전면 방출하여 기체 성능이 통상 3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제한 시간이 지나면 잠시 동안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 더블 로어 건담을 만든 진짜 목적은 인류를 혁신시켜 상위 인정인 이노베이터로 진화시키는 것이었는데요. 트란잠 라이저가 풀버스로 기동되면 고농도의 GN 입자가 공간에 퍼져나가며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텔레파시를 통해 의식을 공유할 수 있고 때로는 시한부 인생이었던 사람을 완치시키기도 합니다. 기본 면장인 GN 빔사벨도 일단은 레어 아머에 장착되어 있죠. 사용할 때는 그립이 90도로 움직여서 쥐기 편하게 되며 출력을 조정하여 빔 대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중에선 사실상 투척독으로 활용되는 상황이죠. 앞에서 건담 팬들은 더블 로어 건담을 건프라의 혁신을 이끈 기체로 기억한다고 말했는데요. 2008년에 나온 AC 더블 로어 건담은 정말 대단한 혁신이었어요. 건담 시드의 대히트에 취한 반다이는 후속작인 시드 데스티니를 기획하는데 문제는 후속작의 기획기간이 너무 짧았던 탓인지 관련 프라모델의 품질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구에서 반다이는 시즌제를 도입하는데요. 한 시즌 동안 쉬면서 피드백을 받아 후속기를 개발하겠다는 거죠. 덕분에 퍼스트 시즌 마지막에 잠깐 나온 더블로에 빠진 팬들은 거의 반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후에 나온 ACG 더블로는 그야말로 굉장했죠. 가격은 1,000엔에 불과했지만 가동성은 기존의 MG는 물론 PG도 능가했으며 한 발로 서는 것도 양다리를 찢는 것도 가능했죠. 이후 더블 로어 건담, 더블 오라이저, 그리고 앞에 키트를 샀던 사람들을 희롱하는 혁신이었던 더블 오라이저 GN 소드 3,
왜 이게 희롱이냐 하면 처음에 더블로가 나왔고 이후 작중 전개에 따라서 오라이저가 등장했는데 그 다음에 디자이너즈 컬러가 나오자 처음 나온 더블로 건담을 샀던 사람들은 오라이저만 사면 완벽한 더블로 건담이 되겠구나 하면서 오라이저를 구입했는데 이후에 GN 소드 3를 추가한 합본판만 따로 낸 거예요. 그럼 먼저 산 사람들은 GN 소드 3를 위해서 새 키트를 통째로 사야 하는 거죠. 칼 한 자를 끼워서 키트 하나를 통째로 사게 만드는 말도 안 되는 마케팅이었죠. 그리고 색이 다른 트란잠 라이저, 극장판에 나오는 입자 저장 탱크형, 외전에 나오는 더블로 건담 세븐소드 G 등 베리에이션이 나온 것도 모자라 색이 다른 디자이너즈 컬러, 이렇게 여러가지 버전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는데 한 금형을 많이 쓰면 금형에 열화가 일어나 플라스틱에 배어나오는 지느러미 현상이 일어나죠. 더불어는 후기 제품에 지느러미 현상이 나올 때까지 찍은 초인기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MG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충격을 느끼게 해준 제품이에요. 문제는 MG와 PG죠. MG는 디테일, 만드는 재미는 훌륭했지만 관절 강도가 약해서 제품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무장을 든 쪽, 오라이저 맨 쪽으로 기체가 쏠리기 시작하죠. 참고로 MG의 내부 프레임은 후속기인 더블로 콘터의 것을 사용한 것인데 이 기체는 비대칭이라 그런지 조금만 채워두면 왼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인지 RG 더블로 콘터는 기존 프레임의 유형을 포기하고 새로운 뼈대를 조립하는 식으로 바뀌었지요. 개인적으로 MG는 가동 범위가 HG보다 좁아서 갖고 놀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 외 1대 100 무등급이 존재하는데 당시엔 디테일이 MG급이라 평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 허리가 돌아가지 않는 뭔가 2% 부족한 키트였습니다. 즉 더블로 키트의 문제는 지면 무게로 인한 관절 강도인데요. 그래서인지 PG는 관절을 클러치 구조로 설계했지만 덕분에 관절을 움직이기가 정말 힘들죠. 게다가 스탠드는 초회 한정판에만 넣고 파는데 제품의 무게가 엄청난지라 스탠드가 없다면 제대로 된 포즈를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팬이 아니면 권하기 힘들고 퀄리티는 8년 뒤에 발매된 엑시아가 한참 위입니다. RG는 키트 자체는 훌륭한데 엑시아의 기본 프레임에 장갑을 입히는 시기라 상당한 근육질이 되었으며 팔의 구조가 설정과 달라지기도 했지요. RG 더블로 콘터가 소체를 새로 조립하는 형식이 된 이유가 아닐까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RG 톨기스 이전의 키트는 선호하지 않는 거겠죠. 정리하자면 HG의 경우에는 한 차원 높은 진화를 이룬 키트지만 나머지 등급들이 하나같이 부족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인류의 변혁을 이끄는 것은 세츠나인데요. 그런데 작품의 묘사를 보면 인류를 변혁시켜 진화로 이끈 사람치고는 좀 벽창호 같은 구석이 있습니다. 인류의 리더라면 보통은 설득력이 훌륭할 텐데 이 친구는 반대로 답정남이거든요. 이화에서 공돌이 이하는 트란잠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세츠나를 잡고 싶어서 트란잠을 쓰지 말라고 한 걸까요? 아니죠. 기체가 위험하니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기체가 안 움직이니 바로 트란잠을 써버리죠. 즉 남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이후로도 이런 성격은 작품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죠. 더불어는 세츠나가 찾아낸 자신만의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온전히 자기 것이 아닌 언젠가는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기체의 최후는 참 더덥죠. 더블로 건담은 다른 더블로 계열의 기체 중에선 인기가 없는 축에 속합니다. 어떤 의미에선 켈림 건담에 밀리기도 하는데요. 이유인즉슨 이 기체의 최후 때문이죠. 이 기체는 최종화에서 리본즈가 모는 리본즈 건담과 전투를 벌이다가 중파되고 맙니다. 즉 최강 기체 주제에 박살나버린 건데요. 이는 어떻게 보면 세츠나의 운명을 반영한 연출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작품의 마무리를 위해선 세츠나가 오건담과 결별하는 연출을 넣어야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더블 오라이저로 오건담을 겹하게 하면 모양이 빠지기 때문에 별 수 없이 넣은 연출이죠. 또한 내러티브란 측면에서 봐도 이해가 되는데요. 인류의 혁신을 선택한 세츠나의 입장에서 전쟁을 구축해야 한다는 이상이었던 오건담은 인류의 혁신이라는 다른 이상을 선택한 세츠나의 입장에선 언젠가는 격파해야 할 목표였으니까요. その英語が世界を歪ませる貴様が行った再生をこの俺が破壊する 즉 세츠나는 한때 동경이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스스로 극복한 것이죠. 결국 엑시아는 승리하지만 GN 드라이브 2기는 모두 파괴되는데요. 이는 세츠나에겐 전쟁의 근절, 구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혁신이 중요하므로 과거의 유산을 버리고 새로운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선택이란 바로 더불어 콘터죠. 세츠나는 자신만의 무력 개입을 계속합니다. 자신이 동료들과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두려움,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데 두려움을 느껴 정작 자신이 이룬 혁신을 믿지 못했던 거죠. 人類はまだ対話が可能なほどにまで成熟していない
하지만 이후 엘스라는 미중의 위협이 다가오자 그는 인류를 지키기 위해 입자 탱크를 장비한 더블 오라이저를 타고 다시 싸움을 뛰어들지만 막상 엘스와 접촉하자 무슨 생각을 한 것인지 그들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엘스의 정보량은 너무 방대했기 때문에 비명을 지르다 의식을 잃고 더블 오라이저와 세츠나는 엘스에게 침식당할 위기에 놓이지만 히에리아의 희생으로 인해 가까스로 살아남게 되죠. 뇌손상으로 인해 3개월이나 의식불명이 된 세츠나.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엘스와 싸우다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고 죽은 동료들이 일깨워준 인류의 혁신이란 이상을 다시 추구하기 위해 세츠나는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건담인 더블 오콘도를 타고 이번엔 전 우주의 혁신을 위해 다시 싸움을 나서죠. 刹那 F 精鋭今こそ未来をつかみ取る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